화제의 인물을 통해서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시간이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태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선정한 인물은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한 원외 지역 위원장에게 막말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던가요? 네, 이제 바른정당 통합 관련해서 이제 설득에 나서겠다면서 네네.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들하고 의총을 열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네네. 그 다음 날인 23일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사실 이 간담회는 이제 의원총회 때보다는 좀 화기애애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위원장들이 많아서 화기애애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 김기욱 원외위원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강하게 좀 항의를 한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분이신가요? 예, 원외 그 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분이 막 이렇게 좀 무례하게 종이를 흔들어대면서 안철수 당이니까 마음대로 통합하시라 이렇게 비꼬는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이 발언은 이제 마치고 나서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안 대표에게 사과를 하러 갔더니 네. 안 대표가 왜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이렇게 두 번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작년 그 4.13 총선 때 두 번이나 유세 도와줬는데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그 김 회장에게, 김 위원장인가요? 네. 김 위원장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안 대표가 그러고 나서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 유감 표명을 또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김기욱 위원장이 이제 이 문제를 그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지역위원장들 당에 알리고 또 안 대표에게 그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알려졌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일단락 되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이 사건 자체보다도 일반 국민들이나 그 당원들 또 그 국민의당 분들이 그 안 대표 입에서 싸가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네네. 점에 오히려 더 좀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요. 네. 안 대표는 이렇게 자기 아랫 사람들한테 군대에 있을 때 네네. 부하 병사한테도 존댓말을 반말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네. 말할 정도로 굉장히 예의 바른 이미지잖아요. 네네. 순하고. 그런데 안 대표가 이런 격한 발언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주변에 계셨던 국민의당 의원들까지도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내홍이 심했으면, 내부적으로 좀 의견도 많이 분분하고 내홍이 심했으면 안 대표가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왔겠냐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바른정당과의 통합 자체가 내용이 안쪽에서 심하다는 이야기겠죠, 방증이겠죠. 맞습니다. 이 원외위원장 간담회 사건이 있었던 날 전날에는 의원들한테 안 대표가 굉장히 좀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거짓말 정치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또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유식 사와야겠다. 애취급을 하는 그런 발언도 했잖아요. 네. 근데 안 대표가 그동안은 굉장히 그걸 잘 참아왔습니다. 의원총회 때도 뭐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전혀 화를 내지 않아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하고 좀 반응이 다르다 이렇게 전하는 분이 계실 정도였는데요. 네네. 결국 안 대표도 뭔가 이렇게 좀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인물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바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들 앞에 좀 서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서요. 네, 어제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헌법학자시니까 뭐 네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네. 지난주 월요일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관련한 당정청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이렇게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국 수석은 조금 앞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빈번하게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 쪽에서 조국 수석을 국회 출석을 요구할 때마다 좀 거부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는 뭔가요? 예, 그동안 사실 인사 문제 책임 관련해서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네네. 그런 문제는 조금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네네. 아무래도 검찰 개혁에 관해서 우리 청와대가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니까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서
그렇지 않다 이러는 의지를 직접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검찰이 그 정치권 향해서 이렇게 수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기가 네네. 또 이렇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청와대 쪽에서 조국 수석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아이콘을 윤석열이 네네. 아니라 조국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국 수석이 자꾸 전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휴가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를 내고 하루 쉬기로 했죠. 네, 청와대에서는 이제 월요일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네. 기자들이 대수보라고 부르는 회의인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쉬는 바람에 이 대수보 회의도 오늘 쉽니다. 안 가셨겠네요, 오늘. 뭐 청와대 네, 그 출입 기자들 쉬고 있습니다. 네네. 예, 대통령은 그 지난 8월에 그 여름 휴가 닷새를 사용한 적이 있고요. 또 취임 직후에 5월 22일에 하루 또 연차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모두 이제 7일째 연차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모든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국민들도 연차 쓰세요라고 이제 취지를 밝혀주시는 건데, 네. 대통령 연차는 며칠이길래 지금 7일 썼는데 그 나머지 연차를 다 쓴다는 거예요? 사실 그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취임 직후에 청와대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쌓은 경력을 고려했을 때, 네. 21일의 연가를 1년 동안 쓸 수 있다. 다만 5월 그 10일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 한 14일 정도로 산정을 해서 올해 14일을 쓰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제 7일을 썼으니까 나머지 7일을 더 쓰게 되는 건데요. 네. 문 대통령은 그 성탄절을 포함해서 연말 휴가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7일도 모두 소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했던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연차를 21일까지 쓸 수 있는 건데 신입사원 보통 한 15일 쓰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이벤트에 참여하는 국민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20명이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데요. 네네. 지난번에 여름 휴가 쓸 때도 휴가 중에 평창올림픽 홍보 활동에 매진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휴가 가시기 전에 깜짝 이벤트를 알렸습니다. 네네. 그 평창올림픽 그 입장권을 인증하시는 분들 중에서 20명을 선정을 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평창올림픽도 알리고 또 국민들하고 함께 그 식사하면서 뭐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마련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표가 참 비싸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경기에 따라서는 뭐 9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고요. 뭐, 싸게는 한 2만 원에 하기도 하니까, 대통령과 점심 먹고 싶으면 한 2만 원짜리로 인증샷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태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경제시사토크 사이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